손흥민이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20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이후 40일 만에 24라운드 브라이튼 홈경기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당연히 브라이튼전에서 뛸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아시안컵 결승전이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로서 이 결승전에서 뛰고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4강에서 또 탈락하면서 손흥민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건 끝내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본래가 아시안컵 4강 단골 출전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탈락하자마자 손흥민은 소속팀으로 복귀했고 바로 훈련에 동참도 했고 엔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팀 훈련도 소화할 것이고 경기에도 뛸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23라운드에서 억울한 무승부로 승점 2점을 날려버리면서 5위로 밀려나야 했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부터는 무조건 연승 모드로 가야 했는데 토트넘의 절대적인 선수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거의 완전체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하필 전반기에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참패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득점보다 실점을 줄여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이 출전한다는 것은 상대 팀을 더 위축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동안 3경기에서 6실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메로, 반더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패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위권과의 승점차를 고려한다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엔지볼도 누구만큼 공격 축구입니다. 공격 축구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 뒷공간인데 엔지볼은 뒷공간 문제로 실점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해도 팀 밸런스가 좋고 라인이 잘 유지되면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처럼 경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엔지볼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관찰하고 있죠. 반대로 다른 감독은 미드필드를 텅 비게 만드는 공격 전술이 되면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장담컨대 토트넘은 이번 24라운드부터가 11월 전까지 무패를 달렸던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메디슨, 벤탄쿠르가 동시에 출전하는 경기가 되기 때문이죠. 비수마가 말라리아 감염으로 이번 경기까지 쉬어야 하는 건 아쉽지만 벤탄쿠르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토트넘은 그때보다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부활 아니면 상승세 아니면 해운. 현재 리그 10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10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대로면 본인 커리어에서 한 시즌 최고 득점을 갈아치울 수 있게 됩니다. 에버튼 시절 최고 득점이 13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기 때문에 득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12월에 함께 출전하면서 6골을 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출전해서 1월에도 3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수상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2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완전체가 됐을 때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4경기, 1실점 경기가 3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은 3경기인데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브라이튼전 홈경기에서는 실점이 매우 적을 거라고 예상하기 충분하죠. 이 경기는 미니 한일전도 열릴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에 소속된 미토마가 8강에서 탈락할 때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토마가 부상 이탈까지 포함해서 꽤 오랫동안 팀을 떠나 있었고 직전 경기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안 될 확률도 꽤 있습니다. 반면에 손흥민은 선발 출전 예고입니다. 사실 이미 너무 지친 몸 상태라서 쉬거나 교체로 출전시켜도 이상할 일은 아닌데 손흥민도 출전 의사가 분명했는지 훈련에 참가하면서 엔지 감독은 놀랍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토트넘은 브라이튼전부터 곧바로 한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손흥민이 본래 왼쪽 윙어였기 때문에 베르너가 곤란하게 된 건데 여기서 엔지 감독 선택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베르너가 벤치로 물러날지 베르너의 클래스를 인정해서 손흥민 베르너를 윙어로 출전시키게 될지 혹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윙어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 베르너가 오른쪽 윙어로 뛸지 손흥민이 양보해서 오른쪽으로 뛸지 사실 경기에서 양쪽 윙어들은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죠. 거기다 본래 주전 윙어로 뛰었던 클루스스키의 몸값 800억 존슨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돌아오면서 공격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힐도 있죠.
현지 매체들은 예상이 각기 다릅니다. 스코어커와 90미닛은 손흥민이 선발로 뛰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선발로 출전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골드 기자도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존재감이라면 엔지 감독이 출전 의지를 물었을 것이고 손흥민은 무조건 뛰고 싶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루셉스키의 답답함을 덜 보고 싶어서 3경기에서 골은 못 넣었지만 시원하게 달렸던 베르너, 손흥민 조합을 한 번은 보고 싶네요. 영국 BBC는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의 브라이튼전 출전은 토트넘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라고 캡틴 손흥민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난타전을 예상하며 3대2로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필드골을 40여일 동안 못 봤습니다. 이번에 60분 안에 꼭 필드골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홀란, 살라와 2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홀란과 살라도 이번 라운드부터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데 홀란, 살라도 당연히 대단한 선수들이고 그동안 넣지 못한 골들 넣으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 2골 차면 충분히 손흥민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대회 다 탈락한 마당에 24라운드부터 15게임 전 경기 출전해야죠. 우승 트로피는 올 시즌 힘들지 몰라도 이제 득점왕이라도 더 응원해 봐야죠. 최근 슈퍼컴퓨터가 올 시즌 우승 예측에 맨시티는 66%로 예상했고 토트넘은 고작 0.1%라고 해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맨시티가 한 경기 덜 치룬 채 49점으로 2위인데 만약 3점을 추가한다고 봤을 때는 토트넘과 8점 차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저 상위권 팀들은 경기 일정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남은 대회들이 있거든요. 유럽 대항전을 16강에서 다 광탈하면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종 71점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4위로 다음 시즌 챔스에 진출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5경기에서 27점 얻는다고 한 건데 9승 6패 예상이거나 8승 3무 4패 아니면 7승 6무 2패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슈퍼컴퓨터와 내기하고 싶네요. 완전체인데도 남은 경기 3분의 1을 패배할 팀이라면 챔스 자격 없을 것이고 4월에 죽음의 4연속 강팀 경기 일정에서 살아남으면 71점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맨시티 아스날은 토트넘 홈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0.1%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리그밖에 남지 않은 토트넘이라면 좀 기대해 볼만하지 않나요? 3년 전 토트넘이 기적의 챔스를 진출했을 때도 마지막 11경기에서는 8승 2무 1패로 포텐이 터졌고 이제 완전체로 개막전 모드로 된다면 스쿼드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10경기 8승 2무가 아니라 남은 15경기에서도 이길 낼 수 있는 거거든요. 토트넘은 이제 24라운드 브라이튼전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눈이 시원해지는 축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분 좀 푸시고 이제 유럽 축구 봅시다. 손흥민 부상 없이 70분 안에 멀티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예상 라인업이라기보다는 원하는 라인업은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 도전, 벤탄쿠르, 메디슨, 사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입니다.